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폭을 어느 정도 되돌려 놓기는 했는데요, 3,400선을 회복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ETF 분배금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월 분배하는, 말일 기준으로 월 분배하는 상품들이었는데요, 분배락일이 이제 오늘이었고, 지급 예정일은 10월 2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솔이나 원큐 같은 경우는 10월 1일 날 하루 빠르게 주니까 확인하시고요. 얼마나 주는지는 ETF 체크나 각 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분배금의 증감 그리고 성과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이거 모니터링해서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단 한 종목으로 12억을 번 비결, 아마 이 자극적인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 제법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채널 많이 보셨던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대략 짐작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2012년 1월 27일 날 제가 배당주 투자라는 걸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배당주라는 단어도 사실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 배당금을 줘 라는 종목이었는데, 맥쿼리 인프라를 제가 5,070원에 1000주 매수한 게 이때 시작이었거든요. 이때 마침 보너스가 들어와서 매수를 한번 해봤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아는 친구가 추천을 해줬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금금리가 한 3% 초반? 한 2% 후반? 요즘이랑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연 분배율이 6%고 상하반기 이제 나눠서 준다 그러고, 이게 배당금이 계속 늘어날 거야, 얘네 사업 구조가 이래, 뭐 이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이 친구의 말대로 계속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한 11년간 평균 수익률이 12% 정도 쭉 나오는, 그러니까 이 배당 수익률과 주가 상승률을 합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면 복리 수익률로 따지면 70이 나누기 12 하니까 6년에 이제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거의 11년이니까 따따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괜찮아서 목표 수량을 10만 주를 설정했습니다. 10만 주. 이때 기준으로 하면 10만 주면은 조금 금액이 적어지는데,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10만 주의 금액이 점점 커졌는데, 어쨌든 2018년에 분배금이 6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10만 주 설정했던 거는 한 2014년, 13년, 14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때는 주가가 그래도 6,000원, 7,000원 이때였으니까 뭐 한번 해볼 만했던 시기였는데, 이 600원이 나오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나오니까요. 이제 약간 뭐 그런 목표를 갖고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 매달 월급날 사고, 분배금이 나오면 또 사고, 자금 여유 생기면 또 사고, 용돈 쓰고 남으면 또 사고, 뭐 이랬거든요. 분배금 늘어나는 재미에 계속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뭐 공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고, 다른 종목들도 계속 투자는 같이는 하고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꾸준하게 되게 안정적으로 뭐 올라봐야 10원, 빠져봐야 10원 안정적으로 가면서 배당금 따박따박 늘어나니까 그 재미에 썼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다가 괜찮으니까 와이프도 계좌 트고, 애들 계좌에도 넣어주고, 뭐 부모님도 말씀드리고, 동생한테도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렇게 절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목표를 갖고서 계속 했더니 진짜 10만 주를 넘어섰었고요. 그래서 분배금도 이제 꽤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됐었고, 지금은 사실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요. 지금 요즘 워낙 좋은 이제 월배당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금액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였죠.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투자를 했고, 꾸준하게 모아갔더니 좋아지더라가 이제 제가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게 된 생각이었고요. 계속하게 된 어떤 힘이었고, 이렇게 이제 단 한 종목으로도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보면 저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는 어떤 분도 있었고, 저처럼 이제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현대차 EUV에 몰빵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로 9억을 모았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뭐 흔치는 않죠. 정말 치밀한 스터디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계속 투자한 게 아니라면 따라하기도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월급이 따박따박 잘 들어왔고, 잘 아는 것도 없었고, 다른 거 공부할 여유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한 종목을 계속 모았던 것 같은데, 무식하지만
그래도 운이 좋아서 성공했던 것 같고요. 요즘은 그래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 뭐 SCHD, 또 어떤 분은 플러스 고배당주 많이 모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유튜버 중에서 뭐 이제 이런 ETF로 성공하신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것은 당연히 좀 위험 부담이 있죠. 물론 그래도 ETF는 뭐 500개 종목에 나눠진 거고 나스닥 100개 종목에 나눠진 거고 이렇게 이제 많은 종목에 나눠진 것들은 그래도 부담이 확실히 좀 덜하긴 한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하시는 일인데요. 이거는 정말 꼭 하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제가 이거 유튜브 하고 뭐 이런 거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까 종목 추천해 달라는 지인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종목을 고르기 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전에 내가 위험을 선호하는 성향인 건지, 상황이 이제 연령이나 은퇴 여부, 뭐 자산 규모, 뭐 위험 자산 비중 등등등, 목표 수익률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뭘 무슨 종목을 추천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가 되는데, 이런 설계 없이 좋은 거 있으면 하나만 알려줘, 뭐 네다섯 개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는 뭐야, 뭐 이런 분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누가 좋다는 거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 좋은 거, 누가 말해주는 거 좋은 거, 뭐 이렇게 모으다 보면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뭔가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이소가 되는 거죠. 일단은 내 투자 목적이 뭔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포트폴리오 설계를 좀 해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게 정말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저야 예전에 이제 몰랐으니까 무식해서 이랬다고 치지만, 이제는 이제 공부할 수단들도 많은데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투자할 거고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 할 건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작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제 뭐 전략이 있을 텐데, 핵심 N 위성 전략, 뭐 자산 배분 전략,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성향이나 상황이나 목표 수익률,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세팅해 놓고 그 중에서 공격수도 있을 거고 미드필더도 있을 거고 수비수도 있을 거고, 이제 이 종목들의 역할과 이제 비중 조절을 하고 뭐 할 텐데, 제가 이거 축구 밑에서 얘기했더니 이게 좀 설명이 괜찮았나 봐요. 다른 채널에서 다 베껴서 써먹길래 좀 뭐 저작권이 없어서 뭘 할 수도 없고, 저는 건물로 얘기하랍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건물의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이제 뭐 약간 채권형 상품들, 단단하게 배당 꾸준하게 나오는 것들, 뭐 기둥이나 벽체를 세울 수 있는 거는 뭐 S&P 500이 될 수도 있고, 좀 이제 뭐 맥쿼리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둥이나 벽체 같이 코어를 잡아가는 뭐 이런 상품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위에다가 지붕이나 외관, 조금 공격적인 종목들, 인테리어처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설정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그럴걸요. 기본 틀을 잡고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대부분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한번 좀 고안을 해봤는데요. 연령대나 투자 목적, 자산 구조, 시드 크기, 투자 경험을 살려서 이제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30들은 적극적으로 자산 증식을 뭐 해야 되고 시드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좀 가고 싶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은 투자 실력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변동성이 큰 자산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투자 실력이 2030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5, 60대는 당연히 이제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고 가야 되니까 이쪽 대신에 시드는 좀 클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뭐 이건 1, 2, 3억 그냥 그 편의상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나는 반반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구조를 만든 다음에 세팅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요. 종목 수도 너무 많이 갖고 가면 사실 관리도 안 되고, 어떤 종목이 왜 오르고 빠졌는지도 모르고 이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동일한 컨셉의 다른 종목이 있으면 같이 비교하면서 제가 낫네 그럼 바꾸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포트 자주 보여드리지만, 제 포트 내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공격수, 이런 종목들이 미드필더, 공격수 미드필더 안 하기로 했죠. 어쨌든 이런 종목이 약간 뭐
지붕이나 인테리어 막 이런 거고, 여기 이제 기둥으로 갈 만한 이건 약간 위쪽 기둥이고, 요 밑에 쪽 기둥이죠. 수비형 미드필더 정도 되는 약간 그런 거. 이거는 진짜 이제 거의 골키퍼 내지는 최종 수비수 같은 금이나 뭐 국채 관련 상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갖고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얘를 늘렸다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종목을 바꿔가면서 이것도 테스트하고 저것도 테스트하고, 금 엄청 올랐던데 하여튼. 미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종목은 뭐 비슷하게 세팅해서 갖고 가는데, 이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비중 조절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미장에서는 이제 전 심플하게 갖고 가는데, 뭐 이제 저의 공격수들, 그다음에 수비수, 이거는 이제 우리 아들내미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종목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안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변화가 나타났을 때 대응할 수도 없고요. 내가 뭐부터 움직여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정말 설계도 없이 집을 짓다 보면 와르르 무너지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셨으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내 피 같은 돈이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공부를 하시고, 저랑 결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이어 클럽에 오셔서 저랑 공부하시고, 또 저 아저씨 얘기는 좀 재미없어요, 답답해요 하면 꼭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돈을 좀 들여서라도 실력을 키우시고, 그걸로 인해서 시행착오 비용을 줄이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자유를 위한 공부는 좀 하십시오. 책도 좀 보시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든지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든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들으시면 더 좋고요. 제가 오프라인 모임도 할 거고 1대1 클래스도 진행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60%인데 제발 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빨리 경제적으로 자유로워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것들은 좀 저는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ive your life.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